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사진을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 사진 말고 대통령 당선 전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거를 선거용으로 하지 마라. 정치 관여로도 보일 수 있고 또는 대통령하고 뭔가 연결고리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 당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딴 사람들은 다 조용한데 한준호나 뭐 이런 그 몇몇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엄청난 당대표의 음모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런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내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요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도가 있었거든요. 국민일보 단독으로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은 청와대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단독이 있었는데 여기 기사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문제라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내려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지방선거잖아요. 특히나 지방선거면 지역의 어떤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역 그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라든지 그동안의 공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다 대통령 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없이. 심지어 대통령 팔이를 하는 놈들은 사실은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고 대통령을 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것들이 대려 대통령 팔이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팔이 하는 거 알겠어. 나 이해는 가요. 근데 그 경선에 보면은 전부 다 대통령 얘기만 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친하고 옛날부터 나는 사실은 그게 필요한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통령 얘기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알아. 그리고 공보물에도 보면 다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다 올리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본선에 가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선할 때 그렇게까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차별화가 되나? 그리고 사람들이 후보자를 볼 때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한가를 보는 게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지역 당원들 민심을 고려를 하고 억울한 그 컷오프나 경선 탈락자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사실은 너무 개방을 광범위하게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앙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인사들, 뭔가 문제가 있는 인사들까지 다 경선을 신청하고 또 이런 판 안에 들어와가지고 검증 과정에서 빠져나온 일종의 그 문제성 있는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오면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단체장에 대한 탈당 조치라든지 뭐 제명 조치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잡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잡음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잡음이 시스템에 의해 갖고 일어나고 있고 그 잡음들을 시스템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이번 추미애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그동안 조작돼 있었는가. 경선 결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프로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 후보 중에 50% 이상을 득표를 해갖고 1차에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으로 안 가고 바로 결선 안 가고 50% 이상을 했어요. 가죠.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가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다들 뭐 3대 3이다. 심지어 추미애가 2위고 김동연이 1위다. 김동연이 1위라는 조사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들도 더 많이 하고 SNS 같은 게 보면은 김동연이 이기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응. 비호감도 1위가 추미애다 뭐 이런 거 응. 짠 듯이 겁내 특히나 헤드라인으로 많이 한준호가 뽑았잖아요. 그렇게 추미애 후보를 비판해 가면서 이제 근접했다, 곧 역전된다. 뭐 대역전 뉴 이재명이 자기를 밀고 있다. 주간 경향 기사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그따위의 기사들을 막 올려대고 자기 입으로 털어가면서 뭐 결선을 치를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했던 조사들 자체가 그냥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그렇지. 맞지 않는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런 놈들이 늘 그랬잖아. 지금 정청래 대표 지지율 30%도 안 나온다. 당원의 50% 반반이다, 뭐 이상이 이렇게 싫어한다. 했지. 뭐 차기에는 송영길이 1위고 정청래, 김민석이 지금 2위, 3위 다투고 있다. 뭐 이따위 소리들 써내고 있는 여론조사들 많은데 실제 까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 70% 지지 얻고 있는 거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법사위 하느라고 사실 2달 전에 그만두고 뛰쳐나간 한준호보다야 또는 현역 지자체장인 김동연보다 이 조직적으로 뭐 활동할 기간이 얼마나 됐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서 지금 2주 조금 넘게 선거운동 하신 건데 이거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당원들이 과반수로 1차로 통과시켜 주잖아. 그렇죠. 이제 공치모나 안에서 뭐 중후정치 어찌고 떠들었던 놈들은 이런 결과를 진짜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뿐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한준호를 지지하거나, 김동연을 지지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음모론까지 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야, 이거 정청래가, 이거 이상해. 이거 퍼센테이지도 발표 안 하고, 다른 여론조사랑 완전히 달라.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조작이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가면 전환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뭐 그렇지 하고 만약에 김동연이나 한준호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뭐 추미애 후보 됐으니까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오늘 뭐 용광로 뭐 캠프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밀어주자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민주당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근데 뭐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보면은 야 이거 이상하니까 나 국짐 찍을 거야. 네. 이런 인간들 또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 대선 때 낙지개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옛날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야 남경필 찍자 이런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미래를 못 보는 새털인 거예요. 지금 봐 경북이 아니라 충북지사 하는데도 결국은 노영민이 떨어졌잖아. 민주당 입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기가 신영환 후보가 됐다고. 그 사람 저쪽 있다가 건너온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에서 오래 했고 이름 있고 중견인 노영민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인물 아니구나. 얘 그동안 해온 거 봤더니 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후보 만들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한준호? 뭐 이현주 니들이 나중에 뭐 당내에서 돌아와가지고 또는 차기에 어떤 당 지도부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당원들이 말 안 하고 있지만 그 분노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죠. 그리고 이미 뭐 지지자들한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로 지나가 버렸잖아. 근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고 갑자기 친명인 척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니고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20년 전 일도 파묘되는 거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기억해요. 한준호는 그래놓고도 그날 저녁에 혼자 방송 켜가지고 앞으로 추미애겠죠. 당선자가 이 대통령을 고립시킬까 걱정이 된다는 둥
뭐 자기는 저기 앞으로 네 고립이나 걱정해. 넌 당원들로부터 이제 고립당하고 있어. 하겠다는데 네 앞날이나 신경 쓰세요, 한준호 너 같은 애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들 전부 다 한준호가 찐명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한준호가 꼬라박을수록 이재명 대통령 같이 욕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한준호가 더 이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딸려가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은 사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자리 지키면서 거의 당선 도장 바꿔놓고 있는 김경수 같은 케이스를 보라고. 김경수도 처음에 줄 잘못 써가지고 잠깐. 진짜 경수지사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해가지고 내가 진짜. 복귀하자마자 바로 대통령한테 대립각 세우고 당 안에서 뭐나 되는 척 하다가 결국 그래서 지지율 안 나오는 거 그냥 수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거의 단일 후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 추미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라면 사실은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 갈 때. 저도 인천 시민이지만 박찬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국집을 찍어? 마음에 안 되잖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박찬대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해갖고 후보 상황에서도 공치모 옹호하고 어디서 대통령 팔이 했다 그러면 진짜 박찬대도 위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박찬대 지금 조용하게 마치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한 놈처럼 조용하게 있잖아. 어디 만남도 없고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숨만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김동연 지지하든 한준호 지지하든 뭐 그거는 뭐 자기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해졌으면 여기에 따르는 게 사실은 지지자들이 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니네가 믿고 있는 공치모 계열 의원들이나 니네가 믿고 뉴 이재명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지금 뭐 신입을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신입 아니라 옛날에 낙지개들이 지금 뉴 이재명으로 변신한 것 같은 느낌 이상이 안 들어요. 그도 그렇게 그 애들 옛날에 전적들 찾아보면 다 그런 것들이잖아. 근데 걔네들 믿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뭔가 역할할 수 있다, 당선될 수 있다, 그쪽으로 여론 몰아가게 할 수 있다? 전혀 안 통한다고 이것들아. 한 줌이라는 소리죠, 결국에. 야,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다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하니까 우리 흐린 눈하고 안 들리는 척 해주는 것일 뿐 정말 당원들은 다 알고 있다. 다 판단하고 그렇죠.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쯤은 우리가 넘어가 주는 건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우리 당원의 등에 칼을 꽂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 묻어놨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응징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 경선판 안에서 김동연이 지금, 그렇게 됐지. 지금 하나하나씩 배신자들이 좀 추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추미애 앞으로 후보는 의원직 사퇴하시고 아마 5월 3일 날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4월 말인가 사퇴해야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30일 전이니까 5월 3일이 마감 시한일 겁니다. 아무튼 그 전에 사퇴를 하시고 선거운동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연합해갖고 유세하시면서 경기도의 도지사도 되셔야 되겠지만 경기도 지자체에 있는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또 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이 이번에 1차에서 이걸 과반 투표로 보여줬다는 면에서 앞으로 공치모가 됐거나 안에서 섣불리 다른 생각하는 놈들은 내가 이거 수그리면 정치 생명 끝나겠구나라는 교훈을 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추미애는 문재인파라고 얘기하시는데 파가 어디 있어? 짚으셨습니다. 예, 완전 잘못 짚으셨습니다. 뭐 이재명의 예. 대립각을 세운다고 문재인파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때도 똑같이 늘 아웃사이더였고요. 맞습니다. 늘 자기 정치하는 예. 사람입니다. 네. 나는 추미애 도지사나 추미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갈지 모르지만
어찌 됐거나 최소한 당원들과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역할을 꾸준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김민석하고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뭐냐면, 김민석은 배신하고 돌아와가지고, 기회를 다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이걸 날려버린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러니까 급이 그 정도 급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규에 따라서 그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 경선 과정에서 이 득표율 순위하고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선이 다 그렇습니다. 예. 해볼까? 하면 니들이 까면 사실은 더 어? 쪽팔리기도 하고 사실은 민망하잖아. 진 단단히 사람들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니들? 그러니까 뭘 믿고 이래? 뭐 그렇게까지만 그냥 져서 만약에 그 두 분을 지지하시던 분이라도 아쉽지만 뭐 그래도 됐으니까 당원들 선택이니까 뭐 인정해야지라고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뭐 이거를 뭐 왜 안 했니 당 대표가 돼서 이상하게 됐니 이러면 전환길 돼요 진짜.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고 우리. 전환길이 진짜. 요새 2만 원짜리 우산 팔고 있어요. 저기 성적이 그려진 거. 그 100만 개를 팔겠다고 발주 내 있으면 좋겠어. 선불 주고. 나 그 전환기 100만 개를 판다는데 2만 원짜리. 아유, 미국이지 성적이 앞에 우산은- 가서 매번 지금 저기 집회한다 그러니까. 너 트럼프한테 팔래 그거? 남으면은 미군들한테라도 팔겠죠. 예. 어찌됐거나 지 돈으로 발주비를 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상으로 누가 만들어주면 그거 100% 망합니다. 우산공장 사장님 생각 잘하시고요. 추미애 후보는 따로 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공모 중입니다. 유승민은 이사를 끝까지 안 가가지고 결국은 후보 등록 요건이 사라졌고요. 양양자는 내가 할게 그러는데 쳐다를 안 봐요. 안 들려. 내가 한다니까, 내가 나간다니까 그러는데 양양자가 누구야? 우리 편이야? 이러고 있는 것 어디 같고요. 개가 짖나 안 들리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공모를 한다고 계속해서 공모를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이는 싫어? 난 대구가 좋아. 이렇게 해갖고 진숙이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용석, 뭐 고성국, 뭐 온갖 사람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국은 할 사람이 없어서 양양자가 후보가 돼서 일종의 최초의 지자체장 여성 단체 후보자 경쟁 뭐 요런 구도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혜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김은혜는 김동연 측에서 선거 특보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후보로 나오겠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추가 공모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 그 후보라도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할 만한 놈도 있을 텐데 아예 안 가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지. 등록비만 깨지는 거 아니까 그래요. 15% 얻을 자신이 없는 거야. 선거비용 보존받을 자신이. 아무튼 압도적인 승리를 눈앞에 뒀다고 봐야 될 텐데